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스푼의 시간이라는 소설을 들고 왔는데,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가 구경모 신작 소설 내내 설레고 아름답다가 끝내 먹먹해진다 라고 써있어요. 띠에.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읽었는데, 가끔 좀 뭔가 그냥 소소한 맛의 소설을 가볍게 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게 된 소설인데,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좀 재밌을지 찾아보는 성향이 있는데, 요번에는 좀 어떤 얘기인지 전혀 모르고 읽었는데, 소재가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중간부터 어잉? 막 이러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읽다가, 이제 읽으면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은결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주위 인물들도 이제 그냥 우리 삶에서 등장할 만한 인물들이긴 한데, 사실 구구절절한 사연으로 풀어도 될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주 담백하게 풀어내가지고, 그런 사연들도 참 소소하면서 마음이 찢어질 만한 상황인데도 이제 이 은결의 시선으로 담백하게 보게 되거든요. 로봇의 시선으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모든 일들이 로봇의 시선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좀 좋았고,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로봇이 별로 없는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과 로봇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재밌게 좀 다룬 것 같고, 주변 인물들이 이제 커가면서 늙어가면서 삶의 다양한 감정들과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런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로봇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데 재미있어요. 흥미롭고 읽다 보면 굉장히 금방 끝이 오거든요. 근데 설마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는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스타벅스에서 눈물이 뚝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한쪽 눈 빨리 이렇게 딱 닫고, 아무한테도 안 들켰지만 정말 훅 들어와요. 먹먹하고 슬픈 감정이. 좀 그런 내용이고, 이제 소설의 시작은 명정이라는 작은 세탁소 주인에게 정말 큰 택배가 와요. 미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근데 바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한 아들이 만들던 로봇인데, 아들은 이제 사고로 죽게 돼요. 이제 근무하던 회사도 어떻게 하다 망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품들을 정리를 하다가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같이 생긴 10대의 모습을 가진 그 로봇에게 이제 그 명정은, 세탁소 주인 아저씨는 둘째 자식이 있었더라면 붙였을 은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모든 인공지능 로봇들처럼 이제 사람의 감정을 배워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쓰여 있는데, 막 되게 팬시하고 그렇진 않아요. 무슨 SF 영화처럼. 근데 로봇이 초고성능 인공지능도 아니고 샘플 로봇으로 좀 미숙한데, 그런 데서 보는 로봇들보다는. 그래서인 것도 있지만 인간에겐 되게 당연한 것들이 이젠 로봇에게 어떤 처리 과정이나 어떤 힘듦이 있는지가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있나, 인간다운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나 같은 것들을 로봇의 눈으로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되고, 아주 소소하고 조용하고 가난한 마을의 설정이기 때문에 좀 저예산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알바를 3개나 하는 고등학생이지만 어쩌다 만난 남친에게 극심한 폭력으로 이제 병원까지 입원하게 되는 여학생도 나오고, 이제 없는 살림의 편모 가정에서도 유학을 갔다 와 나름의 창창한 미래가 있었지만 남자를 잘못 만나서 또 싱글맘이 돼버린 여자분도 나오고, 내내 아픈 것을 숨기고 이제 불평 없이 이날도 여느 날과 같이 재봉틀 일을 하다가 차갑게 죽어버린 여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설정들도 있는데 설정 자체도 참 되게 드라마틱하고 여러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옆에서 보는 로봇의 감정의 연산을 따라가면서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거랑 좀 더 다른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구절들이 많은데 그중에 뭐 한두 구절을 19페이지, 세상은 한 통의 거대한 세탁기이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젖은 면직물 더미처럼 엉켰다 풀어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닳아간다. 단지 그뿐인 일이다. 라는 것도 있고, 107쪽에 보면은 어떤 냄새 같아? 잡불이나 푸성기를 태웠을 때와 유사합니다만 매캐하지는 않은 걸로 보아 인체에 그리 유독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비유법은 익혔지만 그 비유가 매번 적절한지는 제가 모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뜻하면서 조금 어른스럽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좀 고독한 냄새, 슬픈 냄새입니다. 이 구절도 좋았던 것 같고요. 237페이지에 보면 돌이킬 수 없이 얼룩졌으나 어떻게든 입고 걸치고 끌어온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표백하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상상해본다. 그리고 낡은 옷가지 속에 파묻었던 때 묻은 기억들을 말갛게 씻어낸 뒤 햇빛에 널고 싶었던 매 순간의 충동들을 돌이켜본다. 지금까지 건조기 안에서 웅크리고 지내온 날들을 물기 한 점 없이 바싹 말라 바스라지기 직전이었던 최소한의 생활을. 이 구절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구병모 작가님 소설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다른 소설들도 읽어보고 싶게 하는 충분히 매력이 가득한 그런 소설이었어요. 뭔가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좀 또 이렇게 지나갔구나 이러면서 이제 약간 슬픈 느낌이 들잖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슬픈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아쉽고 슬프고 좀 약간 신나는 느낌은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아쉽고. 근데 이런 시기에 나름 위로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뜻한 차 한 잔이랑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옆에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으면 특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책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